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한 여성이 천천히 안쪽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외국인, 왜 저래?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들어왔던 이 여성은 왜 이렇게 당황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순간 속에 숨겨진 특별한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일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IT 회사의 회식 자리였어요. 직원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했죠. 엠마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핀란드에서 온 개발자였습니다. 20대 후반의 금발 여성이었죠. 회사에 온 지 6개월쯤 됐습니다. 동료 한 명이 주말 계획을 물었어요. 엠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엠마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추천해 줄 만한 곳 있나요? 다른 동료가 밝게 말했어요. 한국 전통 목욕탕 어때요? 진짜 좋거든요. 주말에 가면 완전 힐링돼요. 그 순간 엠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국 목욕탕이요?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물에 들어간다면서요? 그건 좀.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엠마는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했어요. 핀란드 사우나는 완전히 달라요. 개인 공간이 있고 깨끗하고 시스템이 훨씬 선진적이에요. 솔직히 한국 목욕탕은 좀 비위생적인 것 같아요. 옆에 앉아있던 준호가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엠마의 남자친구였어요. 20대 초반의 한국인 개발자였죠. 엠마, 그건 편견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엠마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내가 들은 바로는 그렇던데? 너 한국 목욕탕 가본 적 있어? 없어. 하지만 상상만 해도 알겠어. 옛날 방식이고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고.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경험도 없이 판단하는 거야. 그건 편견이고 무례한 거야. 테이블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목욕 문화는 2000년 역사가 있어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공동체 문화이기도 하고요. 엠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역사가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발전해야죠. 핀란드는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준호가 냅킨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만해, 엠마. 내가 모르는 걸 무시하지 마. 왜 화내는 거야?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편견이라고. 한국 문화를 얕잡아 보는 거야. 엠마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결국 누군가가 화제를 돌렸고 회식은 어색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엠마와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목욕탕 가자. 엠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심이야? 응.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알 것 같아. 말로는 설명이 안 돼. 엠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가볼게.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험하고 나서 판단해. 그게 공정한 거야. 토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준호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엠마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준호가 선택한 곳은 강남의 고급 스파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향 근처에 있는 오래된 동네 목욕탕이었죠. 엠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시설이 별로겠네. 동네 목욕탕이라니.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어제 준호가 화낸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사실 엠마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피부 트러블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얼굴에 작은 뾰루지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핀란드에 있을 때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날씨와 물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러 피부과를 다녀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메이크업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심했죠. 가족들에게 영상 통화할 때도 각도를 신경 써야 했어요.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어요. 대원탕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엠마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낡았네. 내가 생각한 대로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둘은 입구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카운터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숙이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이었죠. 그녀는 엠마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분이네요? 처음 오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여자친구한테 한국 목욕탕 경험시켜 주려고요.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여탕은 저쪽이에요. 준호는 남탕으로, 엠마는 여탕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분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엠마는 약간 불안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는 남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남녀를 분리하다니. 역시 보수적이야. 엠마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나무로 된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몇몇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구석진 사물함을 골랐습니다. 옷을 벗으면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부터 할머니까지.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엠마는 조금 놀랐어요. 토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북적였습니다. 옷을 다 벗고 수건을 둘렀어요. 거울을 보니 메이크업을 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트러블이 보였죠. 엠마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안쪽으로 이어지는 문이 보였습니다. 엠마는 심호흡을 했어요. 어차피 경험해보는 거야. 빨리 끝내고 나가자.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엠마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목욕탕 내부는 핀란드 사우나의 10배는 되어 보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욕조가 있었고 각기 다른 온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40도, 42도, 45도. 한쪽에는 때밀이 침대가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손님들의 때를 밀고 있었어요. 샤워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유리문 너머로 사우나와 찜질방도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타일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어요. 천장은 높았고 환기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서도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죠. 엠마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상상했던 공동 샤워장이 전혀 아니었어요. 하나의 완벽한 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게 동네 목욕탕이라고? 엠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자 온몸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기분이었죠. 미지근한 욕조에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온탕 쪽으로 발을 들였어요. 물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아, 뜨거워. 엠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조용하던 목욕탕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죠. 엠마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어떻게 들어가요? 위험하잖아요. 주변 아주머니 한 분이 친절하게 다가와 무언가 설명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엠마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미지근한 욕조를 찾아 몸을 담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은 물에 들어간다는 게 비위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엠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 핀란드는 개인 샤워부스가 있는데. 그 말을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들었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여기는 공동체 문화예요. 함께 씻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엠마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욕조에서 나와 샤워 공간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때밀이 침대 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한 아주머니가 손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때를 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죠. 엠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핀란드 사우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명상과 휴식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시끄러웠어요. 조용히 있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너무 시끄러워요. 목욕탕이 이렇게 떠들썩해도 되는 건가요? 목욕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엠마에게 쏠렸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분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젊은 여성은 난처한 표정으로 외면했습니다. 바로 그때 카운터에 있던 정숙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엠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다른 분들을 위해 조용히 해주세요. 엠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시끄러운 곳에서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죠. 바로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수건을 두르고 평범한 차림의 50대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선이였습니다. 선이는 엠마를 조용히 때밀이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어요. 엠마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가까이 가자 선이가 말했어요. 손님, 피부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제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엠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피부 트러블을 단 몇 초 만에 알아본 거예요.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렇게 빨리 알아차릴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래 하다 보니 피부 상태는 금방 보여요. 스트레스도 많으시죠? 엠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이는 부드럽게 침대를 가리켰어요. 처음이시죠? 긴장 풀고 누우세요. 엠마는 마지못해 침대에 누웠어요.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평범한 동네 목욕탕 아주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선이의 손이 엠마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엠마는 온몸이 굳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터치가 전혀 아니었어요. 선이는 따뜻한 물로 엠마의 몸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온도도 완벽했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죠. 손님, 어깨가 많이 뭉쳐 있어요. 이쪽 승모근도 딱딱하고요. 스트레스가 심하신가 봐요. 엠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정말 최근에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선이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거칠 것이라 예상했던 때밀이는 전혀 달랐어요. 통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각질이 부드럽게 제거되는 느낌이었어요. 선이는 정확한 힘 조절로 피부를 자극했습니다. 마치 경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특정 부위를 눌렀어요. 엠마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건 스위스의 고급 스파에서 봤던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좋았어요. 손님, 여기 림프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선이는 능숙하게 림프 마사지를 곁들였습니다. 엠마는 점점 몸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긴장이 녹아내렸죠. 어깨의 통증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야. 엠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선이는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등, 팔, 다리. 모든 부위를 꼼꼼하게 관리했어요. 각질을 제거하면서도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일어나 보세요. 엠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끄럽고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몇 년 젊어진 것 같았죠. 선이가 작은 거울을 건넸습니다. 엠마는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트러블 자국이 덜 눈에 띄었습니다. 피부톤도 확실히 환해졌죠. 몇 개월 동안 고민했던 피부가 단 15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엠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선희는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목욕 문화는 단순히 씻는 게 아니에요. 피부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2000년 동안 발전해온 기술이에요. 엠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었던 때밀이가 이런 정교한 기술이었다니. 그녀는 선희를 다시 봤어요.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품격과 전문성이 느껴졌어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네요. 선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찜질방에서 좀 쉬세요. 몸이 더 편해질 거예요. 엠마는 멍하니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기술이 뛰어나지? 찜질방은 따뜻했습니다. 나무벽과 바닥이 포근한 느낌을 주었어요. 엠마는 나무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편안했어요. 선희의 때밀이 후 몸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죠. 옆에서 몇몇 아주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한국어라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엠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던 거야. 한국 목욕 문화를 전혀 몰랐어.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엠마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처음 오셨어요?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 언니한테 받으셨죠? 저도 항상 선희 언니한테 받아요. 정말 최고예요. 엠마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저분을 아세요? 여성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 여기 단골이에요. 선희 언니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외국에서도 엄청 유명하시거든요. 외국에서요? 네, 스위스에서 국제 스파 자격증을 받으신 분이에요. 마스터 등급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격증이죠. 엠마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국제 스파 협회 마스터. 그건 전 세계 스파 업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자격증이었어요. 수천 명 중에 몇 명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 분이 왜 이런 동네 목욕탕에서 일하세요? 여성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내려오셨대요.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어머니 돌보고 계신대요. 엠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동네 목욕탕에서 일한다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희 언니는 핀란드에서도 일하셨어요. 핀란드요? 엠마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거든요. 네, 헬싱키에서 5년 동안 한국식 스파를 운영하셨대요. 핀란드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사우나 문화가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한국 목욕 문화를 배우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선희가 찜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언니, 여기 앉아요. 선희는 엠마 옆에 앉았습니다. 엠마는 선희를 다시 봤어요.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신감과 품위가 느껴졌어요. 엠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자격증을 받으셨다고요? 선희는 잔잔하게 웃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젊었을 때 유럽에서 공부했죠. 그런 분이 왜? 이런. 엠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뢰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선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죠.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엠마는 숙연해졌습니다. 혹시 핀란드에도 정말 가보셨나요?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헬싱키에서 5년 동안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사람들도 따뜻하고요. 엠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했던 핀란드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목욕 문화를 가르쳤다니.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핀란드 사우나도 정말 훌륭해요. 조용하고 명상적이죠. 하지만 한국 목욕 문화도 그에 못지않아요. 둘 다 각자의 철학과 역사가 있거든요. 그녀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문화는 우열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핀란드에서 배운 것도 많아요. 엠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경험도 없이 함부로 판단했던 자신이, 한국 문화를 얕잡아봤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선희는 엠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엠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잠시 후 정숙이 찜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식혜가 담긴 작은 그릇들을 들고 있었어요. 달콤한 향이 퍼졌습니다. 선희야, 손님들한테 나눠줘. 정숙은 선희에게 그릇들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엠마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엔 소란 피워서 미안했어요. 우리 선희가 잘 도와줬죠?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무례했던 행동이 떠올랐거든요. 정숙이 엠마 옆에 앉았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요. 소문이 났거든요. 한 달이요? 엠마는 놀랐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이렇게 단골 손님이 생겼다니. 네, 어머니 병수발하러 고향에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서울에서 큰일 하던 사람이에요. 엠마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서울에서요?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청와대에서 일했어요. 한국 대통령궁이죠. 영부인 전담 스킨케어 전문가였어요. 엠마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청와대, 한국 대통령의 관저였어요. 영부인 전담이라면 그건 최고 중의 최고를 의미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중요한 행사에서 영부인의 이미지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죠. 선희는 조용히 식혜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담담했어요.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영부인들을 돌봤어요. 여러 정부를 거쳤죠. 국빈 행사 전에는 항상 선희가 불려갔어요. 그 섬세한 손길이 대단했거든요. 엠마는 선희를 다시 봤습니다. 평범한 목욕탕에서 수건을 두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품위와 자신감 그리고 깊은 실력이 느껴졌죠. 그런데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정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혼자 사시거든요. 선희는 진짜 효녀예요. 청와대의 모든 것을, 서울의 화려한 삶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 곁으로 왔죠. 엠마는 숙연해졌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여기서 일해서 충분한가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지는 않아요. 손님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선희는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서죠. 선희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정숙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 친구가 늘 말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을 만지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치유하는 거라고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실력은 남을 위해 쓸 때 빛난다고요. 화려한 곳에서 유명한 사람만 돕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진정한 전문가라고요. 엠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희는 세계적인 자격증과 청와대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서울에서 고급 스파를 열 수 있었을 겁니다.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동네 목욕탕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와 이웃들을 위해서요. 돈과 명예보다 가족과 공동체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엠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소 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목욕 문화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대하는 거죠. 엠마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피상적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네요. 선희가 엠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배우며 사는 거예요. 저도 매일 손님들에게서 배워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엠마는 마음속 깊이 무언가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목욕탕을 나온 엠마는 로비에서 준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구석의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엠마가 다가가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약간 어색했어요. 어제 회식 때의 일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다 했어?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준호가 엠마를 봤습니다. 기다리는 표정이었어요. 회사에서 동료들 앞에서 한국을 무시했잖아. 내 나라를, 내 문화를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엠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어. 경험도 없이 막 판단했어. 한국 목욕 문화를, 그리고 너를 무시했어. 정말 미안해.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엠마가 계속 말했어요. 안에서 선이라는 분을 만났어.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었어. 스위스 국제 스파 마스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야. 핀란드 헬싱키에서도 5년 동안 한국식 스파를 운영하셨대. 준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10년 넘게 영부인들을 돌보셨대. 그런 엄청난 분이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 계셔. 엠마는 눈물을 닦았어요. 내가 비웃었던 때밀이가 이렇게 깊은 기술이었어. 한국 목욕 문화가 이렇게 철학이 있는 거였어. 2000년 동안 발전해온 거였어.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응. 문화는 우열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걸. 내가 정말 부끄러워. 핀란드가 최고라고만 생각했어.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몰랐어. 엠마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나랑 사귀면서 힘들었을 거야. 내가 계속 한국을 무시했잖아. 내 문화를, 내 나라를.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진 않았어. 그냥 슬펐어. 내가 경험도 없이 판단하는 게. 그리고 내가 설명해도 안 믿는 게.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먼저 경험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판단할게. 그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할게. 준호는 엠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함이 녹아내렸어요. 엠마도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길 데려와줘서. 내가 강요하지 않았으면 난 영원히 몰랐을 거야. 괜찮아. 내가 깨달았으면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엠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피부도 좋아졌지만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오만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다음 주에 다시 올까? 선희 언니한테 또 배우고 싶어.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준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좋아. 다음엔 찜질방 계란도 먹어보자. 그리고 한증막도 가보고. 한증막? 응, 엄청 뜨거운 곳이야. 견디기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정말 시원해. 엠마는 웃었습니다. 좋아. 뭐든지 경험해볼게. 그게 진짜 배우는 거니까. 둘은 손을 잡고 목욕탕을 나섰습니다. 저녁 해가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차에 타기 전 엠마가 목욕탕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낡아 보였던 건물이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가 담긴 소중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준호가 엠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야. 둘은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는 더 이상 문화의 벽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엠마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이 하나둘 그녀를 쳐다봤어요. 엠마, 피부가 정말 좋아졌네. 무슨 일 있었어요? 한 동료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엠마는 밝게 웃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국 목욕탕에 갔었어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회식 때를 기억했죠. 엠마가 한국 목욕탕을 그렇게 무시했던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엠마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놀라웠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만했어요. 그녀는 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스위스 국제 스파 마스터 자격증,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5년 경력, 청와대 영부인 전담까지. 동료들은 감탄하며 들었어요. 한국 목욕 문화는 단순히 씻는 게 아니었어요. 2000년 동안 발전해온 치유와 소통, 공동체의 문화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했어요. 엠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핀란드 사우나도 훌륭해요. 조용하고 명상적이죠.
하지만 한국 목욕탕도 그에 못지않아요.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철학이 있어요. 문화는 우열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각자의 가치가 있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의 진심 어린 변화가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무례했어요. 경험도 없이 편견으로 판단했죠. 여러분께 그리고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동료들은 따뜻한 박수를 쳤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녹아내렸죠. 누군가가 말했어요. 엠마 직접 경험하고 인정하는 게 멋있어요. 그날 저녁 엠마는 핀란드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엠마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엠마는 지난 주말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죠. 엄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핀란드가 최고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문화를 존중할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깨달았으면 됐어, 엠마. 세상에는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단다. 각 문화마다 아름다움이 있지. 네, 이제 알았어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요. 토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엠마는 혼자 목욕탕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준우 없이 혼자서였습니다. 여탕에 들어서자 선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또 오셨네요? 네, 언니. 더 배우고 싶어요. 선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리기요. 엠마는 선희에게서 때밀이 기술을 배웠습니다. 경혈 위치, 힘 조절 방법, 피부 상태 파악하는 법까지. 선희는 정성껏 가르쳤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목욕 문화의 핵심이에요. 엠마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도 하며 열심히 배웠어요. 찜질방에서 쉬며 선희가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한국 문화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봤죠.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만함도 알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선희가 엠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문화에서 배울 게 있어요. 그게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죠. 핀란드 사우나에서도 저는 많이 배웠어요. 엠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목욕탕을 나서며 엠마는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이제 그녀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경험하기 전에 판단하지 않는 법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자신이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엠마는 다음 주에도 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었으니까요.